네. 목요일 날은 카네기 교육이 있어요. 좀, 어, 어찌 보면 좀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자기 미래의 어떤 꿈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많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카네기는 뭐 자신감, 그다음에 대인관계 이런 쪽인데 저는 어떤 자신감이나 대인관계 쪽보다는 좀 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좀 더 구체화돼 간다. 그런 쪽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중형 칼럼 중에서 춤과 서를 위한 AI의 뭐뭐뭐 이렇게 칼럼을 쓴 게 있는데, 이 제 칼럼의 기본 내용은 충의 시대에서 서의 시대로 간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서 정신이 있는데, 충에 해당하는 것들, 지금까지 뭐 성실해야 되고 효도, 충성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인공지능에게 그 역할을 넘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게 이제 어떤 다양성을 포용하는 서라는 게 이제 그 용서하다 할 때 서자인데, 이거 파자하면은 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상련,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부족함, 미흡함을 서로 인정해주고 또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과거의 다양한 경험으로 비롯된 관점의 다양성이라든가 가치관의 다양성을 포용해주는 톨레랑스 정신, 그런 것들이 서죠. 그래서 충의 시대에서 서의 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덕체가 있는데, 지덕체 중에서 이게 순서가 채덕치로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인용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지인용. 공자가 얘기한, 이게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던가. 지자, 인자, 용자가 있는데, 이 지인용도 역시 순서가 지인용인데 용인지로 바뀌는 거죠. 지덕체가 채덕지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듯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공자도 중용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중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의 영역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제 칼럼 말고도 뭐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이런 칼럼도 있는데, 이 칼럼을 저는 갈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소득 상위 10% 안에 진입하지 못할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 20%, 2013년에 30%, 지금은 그럼 한 40%는 된다는 얘기네요. 갈수록 힘들어진다. 근데
이거는 어떤 과도기적인 문제 같고요. 부모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이 소득 상위 10% 안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 자체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을 탈피한 사람이 있다면 이 덫을 빠져나갈 수가 있죠. 학력 파괴자들처럼. 그래서 아예 자기가 뭐랄까 교육도 아주 잘 받은 부모고 이미 소득 상위 10% 이상이고 물려줄 돈도 많고 자식한테 그렇다면은 현재 공교육에 의존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식들이 공교육에 의존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뭐 서울대 합격률이 어쩌고 저쩌고 강남이 강북의 21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뭐 서울대 합격했다고 뭔가 상황이 막 좋아지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칼럼을 제가 그대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칼럼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넘어갑니다. 세계 조경과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정정수라는 조경 작가가 있네요. 정정주라는 조각가는 성신여대 교수인데 제 중학교 미술부 동창이에요. 정정주가. 정정수라는 조경가인데 아주 조경 쪽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예술 총감독을 했고 조경 쪽에 아주 고수인가 봐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조경의 조건에서 인위적이되 자기적이지 않은 조경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위적인데 자기적이지 않다. 마치 제가 그림 그릴 때랑 그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구절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조경 공간을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것은 동물과 곤충이다. 자연과 닮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 장소를 선호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에요. 자연스러운 조경은 주변에 동물, 식물, 곤충들이 그 장소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칼럼은 당신이 언젠가 퇴직을 한다면 지금 보통 53세에 지금 퇴직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100세까지 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50년 이상을 지금 살아야 되는 시대거든요. 정말 여가 시간을 잘 즐기는 것, 즉 잘 노는 것이 제가 그 왜 이사로 있는 플립대안학교의 수업 중에는 잘 놀기라는 그 수업 내용 중에 노는 게 있어요.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한 그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 것이냐에 대한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 칼럼을 좀 그냥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전 영상의 마지막에 얘기했죠. 늙었다라는 것은 입력 장치가 고장나고 출력 장치만 돌아가는 상태다. 그래서 자꾸 뭘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할 말이 많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막 이러면 그 이미 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꼰대가 된 거죠. 근데 이 기자님은 좀 이상하게 결론을 내렸는데, 현 정부의 경제 실패하고 노화를 비교하는 칼럼을 썼는데, 이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노화를 해버렸죠. 자본주의 자체가 말기 현상, 말기암에 걸렸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조치를 해도 지금 현재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아는 대로만, 자기 신념대로만 현 정부가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칼럼을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살짝 보수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자본주의 자체가 그 말기암으로 치들어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죠. 자, 우리나라 극저출산 시대가 와버렸죠. 극저출산. 그러니까 초저출산보다 더 심한 거래요. 그게 1.0 밑으로 출산이 떨어지는 거랍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통계가 0.98이죠. 0.98면 그래서 그냥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도 아니고 극저출산 국가가 됐다는 거죠. 전에 제가 왜 한국이 이렇게 아이들 낳지 않을까, 그 얘기를 콜럼버스가 그 최초의 그 서인도 제도 그쪽의 어느 섬을 점령했을 때 금광에 일을 시키거든요, 원주민들을. 근데 금광에 일을 시키니까 그 원주민들이 서로 합의한 게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를 임신하지 말고 낳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기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노예 같은 삶이 그 전반적으로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않음으로써 저항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콜럼버스가 그 섬의 원주민들을 노예화 시켰을 때 그 원주민들이 결정했던 그것이 지금 그 M4 세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이런 어떤 M4 세대의 저항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그거를 가방에 있는데, 잠시만요. 이번 후 시사인에서도 한국의 20대 남자에 대한 그 여론조사, 심리조사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로워요. 30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20대 남자들은요, 여성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결혼 조건도 여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이고, 20대 남성이 66.3%가 한국의 결혼 문화는 여성에게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랑 전혀 달라요. 지금 그 조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남성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한국의 20대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대 남녀의 이런 어떤 설문조사에 이렇게 도표가 나오는데,
20대들은 남성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네요. 한 40% 정도가.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70%에 가까워요. 되게 웃기죠. 남자가 차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20대 남자들은. 그리고 취업 기회에 있어서도 남성이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남자들이 거의 30%가 돼요. 20대는. 남자가 취업에 훨씬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나 되고 결혼 문화가 여성에게 유리하다가 거의 66%,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법 집행도 법 집행이 남자가 불리하다가 이것도 거의 60% 되네. 그러니까는 28, 25니까 64는 나오네. 64%. 아니, 죄송합니다. 54%가 나오네. 54%. 근데 거의 이게요, 60%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대체로 불리하다, 매우 불리하다, 매우 불리하다가 좀 세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통계조사는 대체로 불리하다, 매우 불리하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대체로 불리하다고 매우 불리하다가 거의 비슷해요. 반반씩 나와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여자들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한국의 20대 남자들은. 그리고 페미니즘이 요즘에 나오는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동의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60 거의 80%가 20대 남자의 80%가 지금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다. 여성 우월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성평등 정책을 지금 못하고 있다가 거의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지금 한국의 20대 남성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국의 20대가 특이한 게 아니라요.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뭐냐면 좋은 직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남성들이 좋은 직장에 더 많이 가고 여성들이 좀 그보다 못한 직장에 많이 갔죠. 그런데 이 좋은 직장이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이 보기에 대체로 여자들이 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다 비정규직에다가 알바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냐. 저는 일단 자세히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워낙에 너무나 어떤 취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진 상황 때문에 여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이 훨씬 불리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 20대 남자들이.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돼요. 시사인의 기획 기사인데. 그래서 20대 남성들은 반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묻지마 폭력도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력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성에 비해서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분노를 키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20대 남자 청년들을 위한 뭔가 이거는요. 정서적인 도움이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 이거. 한국 청년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뭐 20대 청년 수당 이야기도 좀 자주 나오던데, 정말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후유증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정서가 흘러간다면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청년들 중에서 남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다. 오히려 여성들보다 더 힘들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청소년들 10대 사이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대리 입금. 어떤 학교에 내야 될 돈이라든가, 당장에 휴대폰비가 없다거나, 뭐 그런 거. 좀 작은 돈들인데, 뭐, 6,000원, 5,000원, 2만원, 10만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리 입금 해주면은, 뭐 알바를 해서든 그 다음날 돈이 생겼을 때 거의 몇 배? 몇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소액인데도 이 대리 입금에 대한 그 갚는 게 굉장히 고이율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연이율 1700%까지 나오는 초고금리 거래라는 겁니다. 초고금리 대리 입금이. 그러니까 지금요. 근데 문제가 워낙에 고금리이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잘게 쪼개서 대리 입금을 전문으로 해서 연이율 뭐 1000% 넘는 이런 수익을 올리는 어떤 전문 업자까지 지금 대부업자들까지 여기에 이거를 지금 청소년들의 대리 입금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법망 99,000원까지 대리 입금을 해주면은 법망을 벗어나나 봐요. 그리고서 받는 돈은 정말 몇 배를 받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대리 입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소식을 전달할 뿐이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포폰 문제까지도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데 폰테크라는 게 또 있다고 그러고요. 문화상품권이 그 대리 입금에 동원되기도 하고요. 기프트 카드 뭐 이런 것들까지.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20대들이 힘든데 10대들의 정말 그 코 묻은 돈까지 대리 입금해주고 약간의 이자만 받는다거나 아니면 원금만 받는다거나 해야 될 만한 연령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돌려받는, 그리고 이게 전문 대부업자까지 이걸 알고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는 이런 너무나 착취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피곤해서요. 눈이 감기는데, 간헐적 단식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16대 8로 먹는 시간 8시간 안 먹고 흡수하고 공복을
유지하는 16시간, 16대 8. 간헐적 단식은 이제 시간제로 단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먹고, 하루 이틀, 은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방법.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단식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죠. 근데, 글쎄, 나이 들수록 16대 8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16대 8이. 저는 지금 현재 18대 6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18시간 공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배가 고픈데, 오늘은 진짜, 포도주 딱 한 잔만 마시고 자고 싶을 정도로 지금 배가 상당히 고파요. 어제 좀 많이 굶었어요. 어제 저녁을 초코파이 2개인가 먹었던가. 그래서 그 전날 한 끼를 너무 조금 먹으니까 다음날까지 이게 여파가 미치네요. 어찌되었건 이 간헐적 단식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이 생명력을 우리 몸의 생명력하고 면역력하고 어떤 심지어 동서남북의 자기장까지 느끼는 능력까지 줄 정도로 그런 어떤 감각을 살아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포도주 딱 한 잔만 하고. 감사합니다.